네, 3자 구도가 정치권에 형성되면서 대기업을 돕겠다는 뜻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중책을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박영선 의원의 얘기부터 영상으로 확인한 뒤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거의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기업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어떻게 진전이 있었는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 원샷법이라는 것이 재벌특혜법입니다. 어떤 특정 재벌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포석을 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에선 전반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했다.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박영선 의원은 좀 반대네요. 약간 이런 주장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조율이 좀 안 된 듯하네요. 박영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자기 소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원샷법에 관해서 당내에서 가져왔던 그동안 지도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위기의식,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막 서명운동이 재개로 번지고 네. 이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이른바 내년 그 총선을 통해서 진실한 정치인을 가려내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을 말하자면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런 논의와 맥이 닿아있다는 그 지도부의 위기의식에서 원샷법을 수용한 것,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자신의 고유한 그 소신을 계속 강조해오는데 아마 이 부분이 당내에서 더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주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예고하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중도 정당을 표방한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법안 처리도 빨리 하자, 또 이쪽도 중도로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런 메시지는 보이지만 안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경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도울 건 더 있으면 더 도와야 된다. 지금 중국의 가전업체의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혜를 줄 만큼 주고 있다라고 어제도 사실은 또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뚜렷하게 경제민주화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영선 의원은요. 김종인 선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까지 박영선 의원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밝혔던 특정 재벌이 이익 주는 것 안 된다는 것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벌을 도와야 된다, 삼성전자를 도와야 된다, 중국 가전업체의 공격이 심하다 그랬거든요. 자, 박영선 의원의 과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생각 확인합니다. 이 대기업 감면 혜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중소기업 영세 제조업체들의 감면 혜택을 축소시켜 지방세를 확충하겠다는 거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스다, 초이스. 재벌 회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을 피면 이게 뻔합니다. 자,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기업이 큰 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의 지적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당내의 생각이 전혀 다른다는 건데요. 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선대본부장이 나는 경제민주화가 내 필생의 과업이다 했기 때문에 자, 내 경제민주화 철학에 따르면 이런 사안은 이쯤 처리해야 된다.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거죠.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이 경제활성화법 같은 이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그 촉구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그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장 법안은 현 경제 상황과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네. 지금 그 이른바 서비스법이니 네. 또는 원샷법 특히 네. 그 일부에서 지금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종인 그 위원장은 네. 근본적으로 이른바 원칙론적인 경제민주화 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또 다른 얘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 보면요. 이 원샷법이라는 기업 구조조정법은 이제 일단 수용했고 서비스법이라 해서 서비스 분야 일자리 만드는 법. 그동안 이거 너무 병원 일자리 만들려다가 의료 분야에 영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건 뜻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표현 문구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민해보겠다 그랬거든요. 대체로 좀 모아가는 거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큰 틀에서 일단 따라가는 국면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종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요. 전병헌 최고위원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 발전법은 의료 민영화 요소 제외에 부칙이 명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난관이 없어졌다. 빨리 서둘러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몇 달 동안 반대를 해왔을까요? 여서원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전에는 왜 반대했고 지금 왜 찬성하는 건지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답 다 할 것 같은데 국민이라면은. 네. 국민의당이 지금 뭐 좀 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네. 또 국민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당이 내세운 게 뭡니까?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경제활성화법 이런 게 지금 도울 건 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 중도적인 그 입장에 서 있는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국민의당 그 스탠스와 같은 스탠스를 취해서 뺏어와야겠죠. 그런데요, 초반에는 중간지대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정부 여당에게 도울 건 돕겠다고 나오니까 저거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 전략에서는 조금 돌아선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도울 건 돕겠다. 그리고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말 중도 정당이 탄생했구나.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국민들도 조속한 입법을 처리하자는 그런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고 동참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은 건데요. 네.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몇 달 동안 왜 이런 법안을 가지고 처리를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반대해왔는지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영입으로 인해서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선점하고 또 네. 박영선 의원이 주저앉음으로써 뭔가 봉합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상 시리즈를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무상 시리즈가 이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인지 여기에서도 가치관을 정립할 때가 온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나오겠죠. 일단 김종인 체제가 서서히 밝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야당 문제 조금 더 논의할 때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하지만 야당은 일부 수용했지만 기업들의 욕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 CJ그룹, 그다음에 LG, SK, 롯데, 포스코.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열사까지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 온라인 서명자가 모두 15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텐데요. 네. 이게 18일에 시작된 서명운동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하루에 3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서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온라인 포함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2007년에 한미 FTA 촉구 서명을 할 때는 네. 그 10만 명을 넘어서는데 무려 1년이 걸렸었거든요. 10만 명 넘는데 2년 걸렸다. 1년이요. 1년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날 직접 저 장면 서명 판교에 갔을 때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더 야당의 손을 더 잡지 못하고 더 초대해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못하느냐 했지만 어쨌건 비판을 무릅쓰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어떤 경제 입법에 대한 네. 욕구가 강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사실 이번 수출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저 입법 서명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네.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불어민주당도 그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네. 어떤 서명 운동을 벌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거는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5일 동안에 15만 명이 서명을 한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 행위를 늦춘다면 이것이 낙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국민의 경고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점을 더불어민주당도 심각하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논의가 계속 될 겁니다. 정의와 의장이 주도하는 이런 법안 처리가 되는 과정에 그렇다면 왜 6개월 전에 안 됐는지에 대한 답을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안보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